사회복지 거시적 실천 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실천 기술법에 관련된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인 어떤 사회복사는 촉매자 역할, 촉진자, 중재자, 교사 등 매우 많은 중의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받고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더욱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실천 기술은 크게 옹호 기술이라든가 조직화 기술, 그리고 인파워먼트 기술, 그리고 자원 개발, 동원 기술, 그다음에 연계 기술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옹호 활동은 제일 먼저 옹호 기술, 그 옹호 활동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지 않은 자원이라든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실천, 절차, 정책 등을 수정하며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옹호 활동에서는 개인에 대한 어떤 옹호와 집단 옹호로 볼 수가 있는데, 개인 옹호는 그 개인이나 가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개별 클라이언트 체계와 함께 또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일하는 것이며, 집단 옹호는 특정 계층이라든가 집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실천, 법의 변화 등에 대한 것들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단 옹호는 지역사회 주민의 공통된 욕구라든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노력의 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화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기업하고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어떤 을 선정하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이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즉,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같은 목소리 그리고 그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사는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해결 방향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들을 선정하고 모임을 만듭니다. 이 조직이 지역사회 욕구라든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이러한 조직화 기술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파워먼트 기술에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파워먼트를 도와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실천에서 인파워먼트는 무력감을 주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인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 의식 제고, 자기 주장, 공공 의제의 틀을 갖추기, 그다음 뭐 힘기르기, 능력 키우기,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창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좀 보시면 자원 개발과 동원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동원을 하는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사는 뒤에 어떤 연계되어지고 지어서 자원을 동원하는 것들을 상당히 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자원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개발, 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역사회 내에 어떤 자원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가 있어요. 흔히 자원의 유형은 개인의 어떤 현금, 물품, 시설, 조직, 기관, 정보 등으로 구분되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바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어떤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
일단 자원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단순하게 어떤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사회를 좀 돌아보면서 좀 찾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훨씬 더 그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신다면 바로 연계 기술이에요. 일반적으로 연계는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과 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후 개별 기관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기관의 어떤 정체성은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팀 접근을 시도하는 것들을 바로 연계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섯 가지 옹호 기술이라든가 그 조직화, 인파먼트, 그리고 자원 개발, 동원 기술, 그리고 연계 기술 이 다섯 가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좀 학습해 주신다면 나중에 지역사회복지론 수업 시간에 또 훨씬 더 공부하는 게 수월하시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역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겠어요.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이야기한다면 슈냐로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계획하고 조달하며 배분하는 모든 과정을 어떤 집단적 행동 지침을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사회복 정책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개념을 규정하거나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각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또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인 사회복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한다면 뒤에 그 뒷부분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좀 해석이 되어 본다면 그 예,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용어 자체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책이란 용어를 사회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혼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석사 때 어, 어떤 분이 사회정책이란 용어를 사회복지에 되게 중요한 학회에서 사용하는데 그걸 가지고 되게 큰 토론에 대한 부분에 싸움하듯이 얘기하는 적도 본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한 것도 많이 혼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사회복 정책은 뭐 공공정책, 사회정책 등이 혼용되어지기도 하고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어려운 개념이다. 말씀 좀 드립니다. 사회복 정책의 어떤 재정은 공공재정의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으로 혼용될 수도 있고요. 뭐 사회 전체적이기 때문에 사회 정책이라고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혼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특성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요.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본다면 그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그 외부적으로 사회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내용에 대응하며 사회복지 정책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자신의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응하여 사회복 정책의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변화되어지는 것을 대응적 형태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회복 정책은 가치 개입적 정책이다. 사회복 정책은 특정한 사회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복 정책은 사회와 시대의 어떤 선물로서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상당히 강한 연관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 정책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아 많은 이념 모형과 이념 논쟁으로부터 것은 바로 사회복 정책이 가치 지향적인 특성에 그 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복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그 어떤 대상을 줄 것이냐, 뭐 뒷불이 나오겠지만 재정에 대한 한계 또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에 관한 원칙이 상당히 지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복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언제나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공공사육 정책은 대개 네 가지 전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하는데 한정된 자원, 충족되지 않은 욕구, 불공정, 합의의 어떤 결핍 등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육 정책은 사회 내에 어떤 한정된 자원으로서 충족되지 않고 존재하는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공정이라는 것은 사회 자체가 불공정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층체계라든가 소득 분배의 어떤 불평등, 성, 인종,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한 어떤 불평등으로 불공정이 어떤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사회 정책은 이러한 불공정을 전제로 실천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익 집단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사회복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의 어떤 부산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 집단이 이익 집단화 되어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어떤 다원주의 정치와 좀 다르게 정책 결정 과정이 엘리트라든가 어떤 경향이 많으면서 더욱 사회복지 대상이 스스로 이익 집단을 활동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최근 사회복 정책에 둘러싸고 있는 정책 대상인 장애인, 노인, 노숙자, 뭐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대상이 되어졌던 곳에 압력 행사라든가 경향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활동가는 상당히 경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 정책의 내용 포착이 어렵다는 거죠. 사회복 정책은 변화하는 개념이 때문에 내용, 내용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인 정책과는 달리 화폐라든가 경제 그 역량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 정책이 나라마다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사회 정책은 경제적, 화폐적 겨냥이 어려우므로 사회 정책의 개념화라든가 내용 포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 정책은 결국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활동이라면 사회복지 목적이 흔히 말하는 욕구에 대한 충족 그리고 특히 어떤 제한화의 어떤 기본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이라든지 에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제반 사회복 정책이 출현하고 이들 사회복 정책의 내용과 영역이 불명확하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포착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형성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그 정책의 형성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정책의 의제의 어떤 형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그리고 정책 평가 이렇게 다섯 단계의 형태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몇 단계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회복 정책 형성
과정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데도 적용될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정책 연구, 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가나 사회복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여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5개 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뭐 그 6개, 4개, 8개로 구체화시키는 그것도 단순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좀 보신다면 사회복지 정책의 의제 형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 문제는 사회복 정책을 형성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동인이자 사회복지 정책의 주 요인입니다. 사회복지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할 때,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서 인식할 때 비로소 성립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런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정부에게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요구라고 하고요. 정치 체계에서 어떤 어떤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면 비로소 관심을 받으면서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되어지긴 합니다. 이때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되어 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라고 부르고요. 사회복지 문제 가운데 어떠한 것은 이슈화가 되지만 어떤 문제는 이슈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주된 이유는 사회복지 문제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이며 이들의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슈화시킬 기본적인 지식, 조직,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거죠.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 정책의 문제가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공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요. 두 번째, 공공 정책상의 논점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사회복 전문가라든가 언론,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가 접촉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의 어떤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런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의도라든가 것들도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 문제 이슈 자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대안 형성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의제에 대한 형성을 했으면 그 관련된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나 요구가 일단 정책 의제로 성립되면 정치가들에 의하여 그 해결이 논의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해결 방안은 정책 대안입니다. 정책 대안을 형성 과정이란 정책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정책 대안을 개발하며 어떤 정책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정부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책 대안은 뭐 다양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각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하나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겠죠. 정책 대안의 형성에 있어서 문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한 모색 과정이자 정책 결정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 정책 목표의 그 설정, 대안의 어떤 탐색이라든가 개발, 대안의 어떤 비교적 분석이 필요로 하고요. 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사회복 정책론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니까 정책 대안은 형성에 관련된 건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정책 결정이란 권위를 가진 정책 결정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의 대상이 어떤 하나의 어떤 정책 목적,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인 이미 결정된 정책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확정짓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든 간에 이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은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을 본다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정책 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그다음에 행위의 어떤 결과, 잠정적 해결 방안을 채택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 결정 행위는 사회 공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의 그, 아, 그 문제 관점에서 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회복 정책의 집행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정책 집행. 그래서 정책 집행이라는 것은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은 정책 집행자의 어떤 관료자들과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과업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서비스나 급여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 해결할 복지 문제와 관련된 집단들을 관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볼 부분들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책 평가란 국가의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충족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과의 어떤 사정 또는 보편적인 어떤 목적의 충족에 있어서 둘 혹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효과의 사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정책 평가라는 것은 정책 활동에 관한 평가로서 정책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그게 정책 의제 형성, 그리고 대안에 대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그리고 정책 평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책 형성 다섯 개 단계, 정책 의제 형성, 정책 대안의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다섯 단계의 형태로 구성된다. 이것은 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책 분석의 분석 틀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면 길버트 스펙트는 사육 정책의 분석 틀로 할당, 급여 형태, 전달 체계, 재원에 대한 것들 이네 가지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급여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급여로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어야 하는가, 급여 전달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 재원 조달 방법에 관련된 부분,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정책 분석에 대한 틀을 제시를 했죠.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 무슨 선거를 하거나 누가 어떤 후보자가 정책을 제시를 하면요.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리고 무엇으로 급여를 제공할 것이냐, 어떻게 서비스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정책에 관련된
그 분석을 하고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책 분석에 관련된 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을 더 함께 하겠습니다.